안녕하세요. 안실맥잡 유난세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죠? 정말 화가 나고요. 화가 납니다. 왜 그 젊은이들이 그렇게 가야 하는지 저도 이제 기성세대로서 너무 미안하고 또 미안하네요, 진짜. 진짜 세월호 이후에 다시는 젊은 아이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세상을 뜨지 않게 하려고 했는데 또 이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절대 그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고요. 그 아이들은 절대 잘못이 없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개인의 일탈이나 개인의 사고로 이 비극을 치부하는 사람들이 범인입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 그 사람이 나쁜 사람들이고요. 그 사람들이 그 아이들을 그렇게 보낸 사람들입니다. 그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운명을 달리한 아이들 혹은 젊은 친구분들 진심으로 애도를 표하고요. 또 가족과 친지, 친구를 잃은 분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 맥주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 챕터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 책의 마지막 챕터는 이제 뭐 다른 국가의 맥주들과 뭐 음식의 페어링에 대한 얘기인데 뭐 그걸 제외하면 오피셜한 스타일을 얘기하는 챕터로는 이제 마지막 챕터인 것 같고요. 두 번째 노래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맥주 스타일 안척하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래는 우리 앞에 생이 끝나갈 때 넥스트. 얼마 전에 신해철의 8주기였죠. 신해철은 떠나지 말았어야 되는 그런 가수였어요. 그죠? 그런 아티스트였고. 자, 오늘 람빅이나 뭐 플라미스 레드에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먼저 람빅 얘기가 나오겠는데 그 전에 이제 락토바실러스와 브레타노마이세스 같은 이제 놈들, 작은 미생물들에 대해서 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락토바실러스와 브레타노마이세스 같은 경우는 완전 다른 놈이죠. 브레타노마이세스는 효모고요. 효모인데 이제 와일드 이스트라고 해서 야생 효모의 일종이고, 락토바실러스는 균입니다. 박테리아. 유산균, 젖산균으로 불리우는 아주 우리 인간과 아주 오래전부터 같이 해왔던 발효와 뭐 이런 것들을 담당했던 그런 균이죠. 박테리아와 이스트, 효모는 완전히 다른 놈입니다. 이스트 같은 경우는 진핵생물이고요. 박테리아 같은 경우는 원핵생물이죠. 그래서 진핵생물 같은 경우는 이스트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스트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하고 똑같습니다. 체세포 분열을 해서 번식을 하는 그런 종류의 동물인데, 이제 이스트 효모는 굉장히 독특한 다른 체계예요. 그러니까 이게 굳이 분류를 하자면 이제 진균류로 분류를 해서 곰팡이랑 버섯이랑 같이 분류가 같은 이제 카테고리로 분류를 하지만 또 완전 다른 놈이죠. 곰팡이와 버섯 같은 애들은 균사체를 통해서 아니 혹은 포자를 통해서 번식하는 반면에 효모는 또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분열을 하고요. 그러니까 번식을 하고요. 복사를 하는 거예요. 안에 또 소내장 기관들이 있고요. 그래서 버딩을 통해서 번식을 하는데 그 버딩하는 과정이 안에 있는 핵이나 뭐 이런 DNA 같은 것들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제 버딩을 통해서 이제 번식을 하는 굉장히 독특한 미생물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효모도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런 뭐 맥주에 쓰이는 그런 효모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카라미세스, 뭐 세레비시아, 사카라미세스, 뭐 파스르누스, 뭐 이런 식으로 맥주용을 크게 분류를 하는데 이 사카라미세스란 뜻이 당균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을 먹고 이제 번식을 하는 이제 그런 미생물을 우리가 사카라미세스라는 학명을 붙이는데 이게 뒤에 여러 가지 또 붙죠. 그래서 와인 효모도 있죠. 와인 효모도 앞에 사카라미세스 뭐 이렇게 붙습니다. 뭐 사케 효모도 그렇고요. 사카라미세스 뭐 사케 뭐 이런 식으로 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카라미세스가 붙으면 일반적으로 당균 효모로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브레타노마이세스 같은 경우는 다른 거예요. 브레타노마이세스는 같은 효모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카로미세스와는 속에서 좀 다른 효모이고요. 브레타노마이세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다른 효모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끝에 달리 이제 종이 다른 것들이 되게 많죠. 그러니까 수많은 효모 중에서 우리 인간이 원하는 향미를 만들어내는, 우리 인간이 인정한 네가 만들어낸 결과물 우리가 먹을 수 있어, 혹은 상품으로 팔 수 있어 라고 인정된 효모만 우리가 따로 배양을 해서 이제 지금 맥주라는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이 브레타노마이세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아주 귀찮고 나쁜 놈으로 이제 평가를 받았죠. 특히 브레타노마이세스 브렛이라는 뜻 자체가 이제 브리튼에서 나왔거든요. 잉글리시 에일들에서 나오는 아주 쿰쿰하고 뭐 하여튼 그런 페놀릭하고 우리가 뭐 말 한 장이나 뭐죠? 뭐 마국간 뭐 이렇게 불리우는 그런 향들, 심하면 인돌이라까지 불리우는 그런 향들을 맥주에 입혔던, 맥주에 관여했던 그런 향들을 만들어서 맥주 관여했던 효모예요. 근데 이게 그동안 미생물학이 발달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놈의 정체를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영국에이를 괴롭혔던 효모라고 해서 앞에 이제 브리튼, 브렛이라고 하는 학명이 붙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브레타노마이세스 브루셀리스, 브레타노마이세스 뭐 이런 식으로 또 뒤에 종이 또 달리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얘기하겠지만 브레타노마이세스 브루셀리스 같은 경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뭐 쿰쿰한 향, 아까 말한 뭐 말한장이라든지 마국간, 심한 페놀릭, 인돌 같은 향을 내는 효모로, 야생효모로 알려져 있고, 또 플라너스 레드 에일에 관여하는 효모 중에 하나도 브레타노마이세스인데 요거 좀 달라요. 뒤에 끝에 종이 다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약간 굉장히 프루티하고 체리시하고 뭐 그런 향들을 또 만들어내는 놈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 인간의 주관이에요. 우리가 받아들이고 먹을 수 있으면 얘네는 이제 좋은 놈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브레타노마이세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부분의 맥주에서는 절대 나면 안 되는 향이거든요. 절대 이 향은 나면 안 되고 절대 관여를 하면 안 돼요. 근데 또 특별한 또 특정한 스타일에서는 또 인정이 되잖아요. 그죠? 이취 같은 경우도 결국 마찬가지예요. 이취도 결국은 특별한 스타일에서 인정되는 이취가 있고, 같은 향인데 여기서는 이취가 되고 다른 스타일에서 이취가 또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브레타노마이세스는 대부분의 맥주에서, 거의 99% 맥주에서는 절대 관여하면 안 되는 효모인데, 일부 맥주 스타일에서는 관여를 시키거나 관여를 해도 괜찮다라고 또 되는 효모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런 맥주에 한해서는 이 향은 나쁜 향이 아니에요. 또 이 향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저는 싫어합니다. 근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향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주관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지, 뭐 절대 뭐 안 되고 절대 되고 뭐 꼭 이런 건 아니다라는 것들 보시면 좋겠고, 브레타노마이세스 이 야생 효모들 같은 경우는 뭐 이 주위에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녹음하는 스튜디오에도 다 있고 제 몸에도 붙어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만들어내는 어떤 맥주라고 하죠. 맥주에 관여를 하게 하느냐 못하게 하느냐, 이게 문제고, 또 관여를 했었을 때 결과물을 우리가 받아들이냐 못 받아들이냐, 이런 문제도 있는 거고요. 또 이런 효모들 같은 경우는 넣어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냐, 이게 또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맥주라는 상품이 대부분 빈티지가 없는 이유가 이런 일관성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 브랜드를 그냥 마셨을 때 우리가 그 맥주는 1년 전이나 뭐 5년 전이나 한 달 전이나 똑같은 향미를 유지하는 일관성들이 맥주에서는, 일반적인 이제 맥주에서는 되게 중요한데, 브레타노마이세스나 아니면 락토바실러스 같은 경우는 그 결과물들이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맥주는 보통 이제 빈티지가 붙죠, 와인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관성을 꾸준히 낼 수 있느냐, 이 문제도 이제 브레타노마이세스를 다루는 맥주들의 이슈이기도 한데, 뭐 안 다루면 뭐 빈티지를 붙이면 되죠. 어쨌든
근데 브레타노마이시스 같은 경우는 뭐 이 젖산균, 락토바실러스도 마찬가지인데 웬만한 당을 다 먹어치웁니다. 굉장히 드라이해주고요. 그래서 이 람빅이나 프랑스 레드에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드라이하죠. 일부러 나중에 이제 맥주를 섞지 않는 이상. 그래서 효모가 보통 이제 말토트리오스 같은 당까지만 먹고 이 당에 보통 3개 이상 붙은, 그러니까 아까 말토트리오스 같은 경우는 3개 붙었지만 먹을 수 있는 거고 4개 이상 붙은 이 당들은 먹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소화를 못 시키죠. 그래서 유당은 좀 다르네요. 락토스 같은 경우는 2당인데도 불구하고 소화를 못 시키는 거고, 그 밖에 이제 뭐 올리고당이나 그런 덱스린 같은 이런 당 같은 경우는 이 포도당, 이 단당이 뭐 한 4개, 5개, 6개, 7개, 8개 있는 이런 당들은 효모가 먹지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남아서 이제 바디감으로 남아있거나 혹은 단맛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브레타노마이시스 같은 경우는 다 먹어치웁니다. 싹 먹어치워서 알코올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굉장히 바디감을 드라이한 질감을 만들어내죠. 이거는 이제 젖산균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어요. 어쨌든 이 브레타노마이시스는 굉장히 한정적인 이제 맥주 스타일에만 적용이 된다. 람빅이나 아니면 프랑스 레드에일, 그다음에 요즘 와일드 에일이나 이제 아메리칸 사워 에일이나 뭐 이런 한정적인 데만 적용이 되고요. 뭐 오드브린 같은 경우도 좀 적용이 되겠네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맥주에 사용되는 미생물은 아니다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락토바실러스 같은 경우는 균이죠. 예, 이제 원핵 생물인데요. 원핵 생물은 그냥 단세포 생물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번식을 할 때 단순 분열을 통해서 번식을 해요. 순식간에 번식을 하고요. 이 젖산균, 유산균 같은 경우는 우리 대장에도 있죠. 좋은 미생물로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하고 있고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인류와 함께 인류를 도와주는 미생물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우연의 결과물이에요. 왜냐면 미생물학이라고 하는 게 파스텔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발달이 되기 시작하고 1883년에 칼스버그에서 효모를 순수 분리 배양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맥주 쪽에서 더 연구가 됐는데, 이 순수 분리 배양은 에밀 크리스티안 한센이 처음 한 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전에 특히 코흐라고 하는 대표적인 독일의 또 이제 미생물, 그 사람은 의사였는데 이제 미생물 학자가 이제 코 배지법을 통해서 이 순수 분리 배양을 하기 시작했고, 그 밖에 다른 사람들도 이제 순수 분리 배양했는데, 이 에밀 크리스티안 한센은 이 효모를 순수 분리 배양을 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다른 균을 순수 분리 배양하는 거는 이전에도 이제 선례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걸 통해서 발생했기 때문에 이 젖산균의 정체를 몰랐죠. 근데 경험적으로 이 인류가 이 젖산이 만들어내는 이 결과물들이 우리 인간의 몸에 해롭지 않다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효모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발효라고 하면 2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젖산 발효, 하나는 알코올 발효. 알코올 발효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효모가 관여를 하는 거고요. 효모가 관여를 해서 효모가 당을 먹고, 그리고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물론 혐기적인 조건에서요. 산소가 없는 조건입니다. 산소가 있는 조건에서는 이 효모들은 인간과 역시 마찬가지로 호흡을 합니다. 그래서 당을 먹고, 산소와 당을 먹고, 그리고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들어내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호흡의 과정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ATP, 에너지를 만들어내면서 살아가는 거고, 번식도 하는 거죠. 그래서 양조 과정에서 산소를 넣는 과정이 있죠. 예, 산소를 반드시 넣어줘야 됩니다. 산소를 넣어줘야지 얘네들이 호흡을 통해서 번식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혐기적인 조건,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 똑같이 당을 먹고, 얘네들은 이 알코올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면서 거기서 미량의 ATP를 만들어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얘네들이 살고 있는 거죠, 계속. 근데 그 결과물 이 알코올이 우리 인간이 마셨을 때, 먹었을 때 우리 몸에 이상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제 술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던 거고요. 이게 다 경험치예요, 경험치. 그러니까 누군가 용감한 사람이 처음에 먹고서는 살아 있었던 거죠. 괜찮네 이러다 보니까 만들어진 거고요. 수천 년 동안
물론 알코올을 많이 먹으면 안 좋지만 뭐 먹고 우리가 뭐 청산가리나 아니면 메탄올처럼 죽진 않잖아요. 예, 그래서 에탄올, 알코올도 종류가 많아요. 알코올이라고 하는 종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부르는 알코올은 에탄올을 얘기합니다. 에탄올. 술이나 뭐 소독제에 들어간 에탄올을 얘기하는 거고요. 퓨젤도 있고요. 프로파닐도 있고요. 그다음 메탄올도 있어요. 근데 퓨젤과 프로파닐 같은 경우는 발효 과정에서 역시 나오기도 합니다. 미량 나와서 조금 알코올 도수가 높은 맥주들에서 에탄올과 더불어 이 아주 좋은 알코올 향을 만들어내주는 종류이기도 하죠. 근데 메탄올은 죽습니다. 메탄올은 큰일 납니다, 진짜. 예전에 우리나라 역사를 들여다보면 그 가짜 주류 있잖아요. 가짜 주류. 예전에도 가짜 술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뭐 일제시대 때 그리고 해방된 이후에 뭐 이럴 때 그 메탄올 갖고서는 술 만들어서 죽은 뉴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주세법이 또 생기기도 했어요. 그것 때문에 또 주세법이 강화되기도 했고, 주세법이 강화됐다는 얘기는 양조 허가죠. 예전에는 뭐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아무나 술을 만들 수 있었고, 물론 이제 일본인 일제시대 들어오면서 일본 애들이 이제 금지를 시키면서 이제 세금 때문에 그랬죠. 하긴 했는데 이 해방된 이후에는 이 양조 허가가 좀 강화된 이유가 이 가짜주를 만드는 사고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재밌더라고요. 저도 찾아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락토바실러스 같은 경우는 젖산 발효를 하는 거죠. 젖산 발효는 이 유산균이 역시 당을 먹고선 이제 알코올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알코올보다는 일반적으로 젖산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젖산 발효에서는 이 락토바실러스가 당을 먹고 젖산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젖산과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죠. 그러면서 에너지를 이제 얘네들도 만들어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혐기적 조건입니다. 특히 젖산균 같은 경우는 무조건 혐기성 균이에요. 얘네들은 산소가 있으면 안 돼요. 효모가 산소가 있었을 때 호흡을 하고 산소가 없으면 발효를 하는 그런 어떤 미생물이라고 하면 이 락토바실러스 같은 경우는 혐기성 균이기 때문에 산소가 없어야지만 활동을 하고 당을 먹습니다. 활동을 하는 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혐기적 조건에서 이 당을 먹고 얘네들은 젖산균과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알코올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안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을 만들어내면 이형젖산균, 그다음에 알코올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동형 뭐 젖산 발효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형젖산 발효, 동형젖산 발효.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알코올을 만들어내는 이제 젖산균 같은 락토바실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과정에서 알코올을 같이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김치 같은 경우 보면은 그 우리 조상님들이 항아리에 담은 땅에 묻잖아요. 그렇죠. 공기를 차단하는, 그래서 혐기성 환경을 만들어주는, 혐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김치 냉장고도 마찬가지죠. 김치 담은 다음에 어떻게 완전 밀폐된 곳에다가 김치를 놓고 냉장고에 넣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혐기적 조건을 만들어줘야지만 이 김치가 발효를 하는 거예요. 젖산 발효를 하는 거죠. 그 결과물이 신맛이고요.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죠. 김치라고 하는 우리의 전통 음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숙성김치, 신김치 보면은 뭐 3년 묵은 김치, 5년 묵은 김치 같은 거 보면 어떻게 되죠? 완전히 신맛이 막 폭발을 하죠. 그리고 식감은 약간 흐물흐물하고요. 그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김치를 먹었을 때, 막 익은 김치를 먹었을 때 뭔가 아삭한 느낌을 느끼는 이유는 그 사이사이에 켜켜이 이산화탄소가 들어있기 때문에요. 이산화탄소는 누가 만들어낸 거죠? 젖산균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숙성김치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랫동안 발효를 하다 보니까, 젖산 발효를 하다 보니까 이산화탄소가 날아가고 안에 있는 이제 유기물들이 사라지게 되면서 이제 흐물흐물하게 되는 거죠. 대신에 신맛은 훨씬 강해지고요. 그러니까 이 젖산이 우리 몸에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젖산 발효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을 먹는 거고요. 뭐 김치라든지, 그죠? 이 발효 음식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발효라고 하면 우리가 되게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왜냐면 너무 많이 들어왔고 일상으로 접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발효에도 알코올 발효, 젖산 발효가 있고, 이 두 발효의 주체가 다르다, 기작도 좀 다르다라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주위를 둘러봤었을 때 우리 식문화가 조금 더 명확하고 재밌게 들어오는 거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페디오코커스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페디오코커스는 역시 박테리아죠. 근데 락토바실러스랑 좀 다르고요. 뒤에 있는 이 바실러스, 뭐 코커스 이게 이 균들의 모양을 얘기해줘요. 뭐 난형이냐, 뭐죠? 뭐 O형이냐 이런 것들을 얘기해주는 모양을 얘기해주는 데서 이제 붙는 이름들이라고 제가 이제 알고 있고요. 이 페디오코커스는 일반적으로 맥주에서는 무조건 나쁜 균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여기서는 페디오코커스를 얘기하고 있는데 페디오코커스 같은 경우는 사워한 이 젖산뿐만 아니라 이 다이어스틸까지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이 페디오코커스에 오염된 이 페디오코커스 이취를 맡아보면 버터향과 사워함은 같이 있습니다. 무조건 안 좋은 거죠. 네, 무조건 그래서 맥주를 마셨을 때 이 다이어스틸과 이 사워니스가 같이 있으면 페디오코커스에 오염됐다고 우리가 보통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건 버려야죠. 그리고 페디오코커스 균의 또 한 가지 좀 기분 나쁜 거는 얘네들은 발효하면서 이 실처럼 이런 걸 막 만들어내요. 그래서 요즘은 거의 없는데 진짜 없습니다. 아주 예전에 아주 옛날에는 하도 이 탭 청소를 안 하면 이 맥주 이 탭 안으로 이 페디오코커스 균이 들어가가지고 이 맥주 관 쪽에 번식을 하는 경우도 아주 옛날에 있었대요. 보면은 막 거미줄처럼 막 이렇게 쳐 있고 이거는 제가 효모를 버릴 때 이제 맥주를 버릴 때도 바로 버리지 못하고 잠깐 두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얘네들 페디오코커스 균이 그 맥주에 관여를 해가지고 얘네 관여를 할 수 있거든요. pH도 얘네들은 다 뭐 견딜 수 있고 알코올도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관여를 해가지고 보면은 막 긴 줄들을 만들어내면서 번식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런 맥주를 어떻게 먹어요? 그래서 페디오코커스는 어디서 주로 사용이 되냐면 이 페디오코커스가 그러면 완전 나쁜 놈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페디오코커스가 주로 발효하는 그 상품이 그 간장입니다. 간장. 예, 간장이 페디오코커스 이 박테리아가 관여해서 만드는 거예요. 특히 페디오코커스 같은 경우에 단백질 같은 것들을 분해를 하고 또 탄수화물 같은 것들을 같이 분해를 하면서 그러니까 먹으면서 나오는 아주 이상한 향들이 있죠. 그런 향들이 다 페디오코커스 균이고요. 물론 페디오코커스도 뒤에 종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나눠지기 때문에 간장에 들어가는 페디오코커스 균이 꼭 뭐 여기 지금 관여하는 페디오코커스 같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같은 속입니다. 어쨌든 페디오코커스 같은 경우는 맥주에는 관여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예, 그리고 일부러라도 잘 쓰지 않는다. 페디오코커스를 쓰는 맥주는 저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위험해요. 이거 잘못 쓰다 보면 다른 양조장에서 만든 다른 맥주에 다 작살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쓰지 않고요. 간장 만들 때, 간장 발효 때 주로 쓰는 균이 이 페디오코커스 균입니다. 여기 나와서 근데 여기서는 뭐 사워함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뭐 다이어스틸 만들어내는데 이 다이어스틸은 조금만 있으면 흡수한다 이렇게 되는데 그 흡수하는 거는 효모가 흡수를 하지 이 페디오코커스 균이 흡수를 하는 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다이어스틸이라고 하는 버터향은 맥주가 발효가 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향입니다. 효모가 만들어내는 향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이 나온 다이어스틸을 다시 효모가 재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라거 발효그램을 보면은 그 다이어스틸이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사라지는 뭐 그런 어떤 모습들을 담은 발효그램들도 있는데요. 라거의 경우는 특히 이제 그렇죠. 독일의 관점이에요. 특히 독일 애들은 이 다이어스틸을 아주 질색을 하니까. 그런데 이제 페디오코커스가 이 다이어스를 다시 흡수하는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다시 한번 이런 것들 자료를 찾아보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냥 페디오코커스는 그냥 맥주에서는 전혀 관여를 하면 안 되는 균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게 더 편합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사워에일, 아메리칸 사워에일을 얘기할 때 얘기를 하겠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맥주의 신맛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처럼 뭐 젖산 발효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pH를 낮춘다거나, 그죠? 어차피 신맛이라고 하는 산미는 우리가 pH가 낮기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pH와 신맛은 아주 큰 관련이 있고요. 특히 H, 여기서 H가 수소잖아요. 수소 분자가 떨어져 나오면서 느끼는 그걸 이제 우리가 pH라고 하는 수치로 표현하게 되는 거고, 그게 많아지면 그게 떨어진다고 표현하게 되는 거고, 우리가 그걸 신맛을, 산미가 더 강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pH가 4 이하로 떨어지면 우리가 신맛을 강하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맥주가 일반적으로 pH가 4.5에서 4.7이거든요. 약산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맛을 못 느끼죠. 일반적인 라거도 마찬가지예요. 다 pH가 4.5에서 4.7 혹은 4.3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렇게 강한 신맛을 못 느껴요. 아예 못 느끼는 경우도 많죠. 근데 이 pH가 4 이하로 떨어지면 우리가 신맛을 느끼기 시작하고, 3으로 떨어지면은 강한 신맛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2로 떨어지면 아주 할시한 신맛을 느끼기 시작하죠. 그래서 뭐 오렌지 주스 같은 경우가 pH가 뭐 한 3, 2에서 3 사이 있고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젖산균에서 요즘 같은 경우는 또 하나는 이제 아예 젖산균이 나와요. 효모 회사에서 요즘 이제 크래프트 씬에서 사워에일이 워낙 인기가 많으니까 이 젖산균 자체를 파는데, 근데 그냥 젖산균 자체를 넣으면 또 이게 너무 할시해지거나 모든 당을 다 섭취해버려가지고 끝나버리기 때문에 효모를 섞거나 아니면 효소를 또 같이 섞은 그런 효모, 아예 그냥 락토바실러스 나오고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혼합 발효를 많이 하기도 하죠. 이제 혼합 발효는 제가 이제 믹스드 퍼멘테이션 같은 경우는 플라너스 레드에일 같은 플라너스 레드에일을 설명드릴 때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요즘 이런 크래프트 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이 안전하게 좀 사워에일을 만드는데, 뭐 캐틀 사워에일이나 그래가지고 아예 이제 끓임 단계 전에 당화가 끝나고 맥즙에 젖산을 넣어서 신맛을 만들어내고 끓여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면은 젖산균은 죽고 신맛은 남겠죠. 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캐틀 사워에일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깨끗한 하고 프레시한 사워한 향이 나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람빅이나 이런 걸 마셔봤을 때 거기서 나오는 사워 신맛들하고는 조금 다른 굉장히 깨끗한 신맛들, 어떤 그런 신맛들이 캐틀 사워링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아니면 먼저 효모를 발효를 시켜놓고, 그리고 발효조에서 어느 정도 알코올과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젖산균을 좀 넣어서 신맛을 만들어내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복합적으로 나오는 그런 어떤 효모들이 있어요. 요즘은 뭐 워낙 이 효모나 이런 것들이 미생물들이 많이 발달을 하고, 이 상업양조 쪽으로도 워낙 효모 회사들이 다양하게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사용을 해서 사워에일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와일드에일도 마찬가지고요. 와일드에일은 브레타노마이세스를 일부러 넣은 거죠. 일부러 넣은 에일을 얘기하는데, 보통 와일드에일 같은 경우는 브레타노마이세스만 넣으면은 약간 복합성도 떨어지고 약 먹는 느낌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 신맛을 같이 넣죠. 그러니까 일종의 람빅 스타일의 맥주들이 이제 아메리칸 와일드에일에서 종종 보이는 그런 스타일들이에요. 근데 요즘은 와일드에일도 이제 조금 트렌드가 좀 지난 것 같아요. 요즘 조금 보기 힘든 것 같은데, 그래도 파이브스톤 워크 같은 경우에 배럴 시리즈 중에서 한국에 수입은 안 되지만 좋은 어떤 와일드에일들이 많이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 해드리니까 오늘 다 끝났네요. 근데 이제 이 락토바실러스, 그다음에 브레타노마이세스, 뭐 페디오코커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확실히 잡히는 게 중요하고요. 제가 이제 맥주 스타일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좀 자세히 안 해드렸는데, 근데 저희 비오도슨트 교육 과정에서는 제가 아예 시간을 잡아서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개념을 잡아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헷갈려 버리면 이상한 얘기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뭐 발효에 대해서도 개념이 안 잡혀 있고, 균이나 효모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개념이 안 잡혀져 있고, 뭐 이형젖산 발효, 동형젖산 발효까지는 굳이 얘기를 안 하지만 어쨌든 그런 어떤, 이거는 과학이잖아요. 과학이고 팩트이기 때문에 이런 팩트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나중에 헷갈리지도 않고
또 잘못된 얘기를 안 합니다. 효소 같은 경우가 가장 웃기는 얘기죠. 효소 발효 이런 거. 효소가 무슨 발효랍니까? 효소가. 이상한 얘기들이 많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비오도슨트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이런 이론적인 부분들을 확실히 잡아들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이해하는 거는 과학적인 어떤 팩트를 통해서 반드시 해야 되고 맥주 소비나 마시는 거는 문화로서 소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그런 제가 오늘은 좀 이렇게 맥주 스타일 얘기하면서 좀 두루두루 조금 이렇게 상식선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또 제가 무슨 뭐 생물학 전공, 미생물학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진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들어갈 필요도 없고요. 저희가 뭐 맥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무슨 반응까지 뭐 알 필요는 없잖아요. 물론 이제 뭐 발효의 기작들을 알기 위해서는 당화당에 처음에는 뭐 피부르산으로 변했다가 이게 뭐 어쩌고 변했다 이런 것들은 알아두면 좋죠. 근데 뭐 저희가 뭐 전공자가 아닌 이상 굳이 거기까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하지만 개념은 확실히 알아둘 필요가 좀 있다. 개념에서 흔들리면 나중에 맥주를 테이스팅하거나 맥주를 마시고 소비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비오도슨트 분들한테 항상 얘기하지만 이 맥주에 들어있는 최종 결과물들, 뭐 향미, 쓴맛, 뭐 여러 가지 신맛 이런 맛 다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맥주의 재료와 과정에서 나오는 거고 양조 과정에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맥주 재료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맥주 재료들이 양조 과정에서 어떤 기작들을 보이는지 어떻게 이 맥주 과정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확실히 이해를 해야지만 최종적으로 나오는 향미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정체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맥주를 마셨을 때 뭔가 이상해, 향미가 이상해 했었을 때 그 원인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결국은 그 맥주 재료와 양조 과정들을 이해하는 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이론과 과학적인 부분들이 흔들리면 나중에 테이스팅할 때 이상한 얘기들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은 뭐 효모에서 무슨 뭐 단향이 난다든지 효모는 단향을 만들질 않아요. 그죠? 효모가 만들어내는 향은 에스테르 위주의 향들이고 뭐 바나나를 단향이라고 얘기한다면 뭐 할 말은 없겠지만 그냥 바나나의 향이죠. 그거는 그죠? 바나나 향, 뭐 배향, 사과향 이런 가능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향이라면 캐러멜이나 뭐 캐러멜라이스드, 바닐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단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몰트에서 나오는 향들입니다. 몰트 어디서? 캐러멜라이즈드 반응과 마이야르 반응에 의해서.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재료와 그 재료가 양조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떠한 반응을 하는지를 알아야지만 최종 맥주에서 우리가 그 향을 정체를 알 수가 있고 뭔가 그 향에 대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혹은 맥주가 잘못되거나 이랬을 때는 원인을 파악할 수 있고. 그죠. 그래서 이상한 얘기를 많이 했네요. 갑자기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중요하다. 앞에 있는 맥주 재료와 양조 과정을 이해하는 게 맥주를 정말로 제대로 이해하고 싶고 테이스팅하고 평가하고 하고 싶으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거의 다 지났네요. 이거 어떻게 하죠? 노래 듣다 보니까 시간이 다 지나갔네요. 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인 것 같고요. 이 아플리겜 얘기하려고 했는데 다음 시간에 제가 조금 더 맥주에 대해서 깊숙이 테이스팅을 원하거나 맥주 알고 싶은 분들은 뭐 그런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맥주는 어느 정도. 이해는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고 소비는 문화적으로 하라. 이게 이제 제 소신이고 이건 최나건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식문화는 그렇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비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거든요. 맥주도 역시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 스타일 씨 아는 척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좀 시간이 지나가서 오늘 아플리겜 얘기 못 해드렸고요. 아플리겜 제가 다음 시간에 꼭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하고 다음 시간에 다른 맥주들도 같이 가져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